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어제 코스닥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죠. 한 1.8% 정도 빠졌기 때문에 최근 단기 상승하던 과정 중에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오늘 바로 그 하락을 좀 돌려 세워주면서 지수적으로 뭐 연속적인 코스피의 상승과 코스닥의 반등이 일어나는 흐름 속에 글로벌 증시 어느 국가 대비해서도 상당히 양호하고 강한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최근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4월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의해서 상당히 낙폭이 컸었는데, 이를 대부분 뭐 상당 부분 낙폭을 축소하고 올라왔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게 이제 미국 시장과 국내 증시 그리고 과거와 지금과의 차별점이 명확하냐면,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을 이끌고 가는 종목군들이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반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뭐 아직도 조선과 방산이 여전히 시장 대비 강한 아웃퍼폼을 해주고 있고, 또한 화장품 섹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전력 섹터도 사실상 뭐 주도주권에 있는 효성중공업이 오늘 프로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과 업황과 수출 데이터가 양호한 섹터는 사실상 이번 하락과 그 다음에 지수가 지지부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지속해서 꾸준히 계속 보여주고 있더라. 이게 지금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완벽한 디커플링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팩트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지금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일단은 계속 유지가 저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보되, 실적과 업황과 뭐 이러한 이 수급적 논리로 가는 섹터는 다른 한 축에서 같이 엮어서 종목군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사실 어제 좀 강했던 인벤트지 랩이 장중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아주 폭발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그 외에 이제 SKT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전히 순환매를 보여줬는데, 오늘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이 최근에 수급주 중심에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뭐 전력인프라 쪽과 오늘은 BHI가 신고가를 만들면서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복합적으로 함께 좀 보면서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보여지고요. 자, 실적 섹터의 기관과 외인이 돈을 아주 퍼붓고 있는 섹터가 몇몇 눈에 띕니다. 이들 종목군들은 눌림에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테마주보단 현재 아니죠. 테마주도 보면 괜찮을 거예요. 테마주도 함께 보고, 현재는 뭐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산업군에서 전력 섹터, 엔터, 화장품, 조선, 방산, LNG 알 것 없이 전부 다 대장을 뽑아놓고 눌림만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시장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서 약간 뭐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하는 종목군들의 이 올라가면서 돌아가면서 슈팅을 내는 순서와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갈 종목군들은 계속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요즘 강하게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양 시장 다 양호하게 좀 마감이 됐고요. 사실 어제 미국 시장 보면은 뭐 엄청 강했다라고 보긴 그렇죠. 나스닥도 0.1% 마이너스에서 좀 끝나고, S&P 500이라든지 다우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강한 뭐 흐름은 없었는데, 그에 반해서 국내 시장을 보면 상당히 오늘 아웃퍼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빠진 부분에서 이제 균적 반등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이 코스닥에 여전히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점이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한화
오션이 2조 5천억의 거래대금을 터뜨렸기 때문에 하나 5천억을 빼면 사실상 거래대금이 양시장 다 좀 줄어든 거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나머지 수급들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최근 증시 흐름을 보면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매크로 따지면서 시장을 해석하면 뭐가 맞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4월 달에 시장이 폭락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당시에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믿어야 된다. 예? 지포, 확률의 베팅을 해야 된다.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물리더라도 사야 된다. 그런 구간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지금은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악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또 관세라는 부가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시장이 둔감하게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야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시장이 사진으로 잠깐 뭐 이렇게 그리면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쌍봉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살짝 넘기던지 아니면 좀 못 미치던지 이렇게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던지 할 거예요. 이 떨어지는 과정이 어떠한 이유로 떨어질지, 매번 하락은 각각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분명히 올라가게 되면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1차적으로 기본 관세, 보편 관세는 전 세계 동일하게 미국에서 10% 때렸지 않습니까? 이 10%의 관세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현재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무나 쉐인 부과하고 있는 이 관세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관세죠. 800불짜리에 대한 관세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서 컨테이너의 이 물동량이 60% 급감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상 1분기의 실적 발표는 사실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사재기. 근데 그 이유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수가 뭐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가는 척 하겠지만 한번 죽일 것이다. 이게 뭔가 쇼크는 올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기회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이 구간과 영향이 없는 쪽에서 종목군들을 많이 찾아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다. 뭐 이 정도로만 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주고,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적당히 상승 마감되었으며 코스피는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며 지속 우상향을 보이고 코스닥은 조금 힘이 빠진 상태인데 이 또한 지수보다 강력한 섹터 종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볼만한 섹터와 종목군들은 여전히 아주 잘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익 성장이 멈추지 않은 섹터로 조선, 방산, 전력 인프라, 원전은 딱 두 개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두 종목, 에너지, 엔터, 화장품 즉 큰 틀에서 산업은 현재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코스닥을 지탱하는 실적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는 나름의 논리로 순서에 따라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폭등을 해주고 있는 시장이다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위의 섹터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장주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수의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에 사야 될 섹터는 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 안에서 대장주 잘 분리해 놓고 그냥 담으십시오.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담는다라는 것이 뭐 어제도 말씀드리고 매일 말씀드리죠. 뭐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도 막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지만은 매일매일 기준이 있다면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쓸어 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누구는 그 틀에서 내동매매 속에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 속에 다 녹여낼 수 있을까요? 매매의 기준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보는데 그러한 기준들이 사실 그 돌파면 돌파대로, 눌리면 눌림대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만들어진 음봉, 모두가 물려있는 그 음봉을 누군가가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개인이 할 수 있었을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 이 장대 음봉을 잡아먹는 이 상승 장악형 양봉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관심 갖고 집중해서 보는지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어, 그림으로 잠깐 또 설명을 해 드리면요. 이렇게 뭐 잘 올라가던 주가가 장대 음봉을 두드러 맞아요. 장대 음봉을. 제가 이거를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과거에 위마이드에서 나왔고 급등하는 종목군들 신고가 박스권 상단에서 나오는 상태에서의 급락, 뭐 엔캠에서 나왔죠. 이런 급락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이걸 덮는다. 이 음봉도 가짜 음봉이고, 개인들 다 털어버리려고 만드는 것도 가짜 음봉이죠. 그리고 이거를 다 하루 만에 돌려 세우는 거는, 여기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물량들을 얼마나 살려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안 나오던, 네, 강성주주들의 물량까지도 탈탈탈 탄곡기로 털어가지고 가져간 누군가가 존재한다. 이게 세력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져간 게 이러한 차트 패턴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은 어렵지만 계속 봐야 된다라는 논리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통밥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좌우지간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지탱해 주는 것은 실적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인데, 이쪽도 나름의 논리로 순서에 따라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폭등을 해주고 있는 시장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섹터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장주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지수의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든지 온다. 언제든지 온다. 기준 갖고 봐라. 자, 오늘 조선 섹터 굉장히 하나 오션으로 인해서 충격이 컸는데요. 저도 오늘 뭐 하나 오션은 85,000원 구간이 지지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봤는데, 그거보다 좀 더 밀고 내려왔는데요. 내일이면 3분봉이죠. 주도주 3분봉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의 저점 구간, 즉 뭐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오늘의 저점 구간, 내일 3분봉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저점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하고 죽을 수도 있고요.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내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3분봉 구간에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저점을 한번 더 깰 수도 있겠죠. 이 근처 공포 주려고 내려와도 아래꼬리 잡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저는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이쪽에 바닥을 잡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저도 이제 하나 엔진을 보면서, 하나 오션을 보면서 추천은 현대 미포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안 빠져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 빠지다 말아버려가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 오션의 악재가 현대 HD 현대그룹의 악재일까요? 내일 해군 장성도 오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타가 큰, 상승률이 강한, 차라리 HD 마린 엔진은 오늘 같은 날 단타로 들어갔으면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한 6%는 쉽게 먹는 구간이 오늘 나왔다. 이 원리를 봐라. 첫째도 주째도 가장 대장주를 봐야 되고, 반등이 얼마나 클지 안 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장주는 어찌됐든 반등을 주기 때문에 대장주로 대응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포라든지 HD 마린 엔진이라든지 누적 수급이 좋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밀려 내려오더라도 11선 구간에서 지지와 반등이 잘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포조선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조선업종은, 자, 그리고 화장품 섹터, 기존의 선라인 매우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쪽에서는 선진 뷰티와 한국 콜마만 밀었는데, 사실 한국 콜마는 아직 들고 있고요. 저는 이거 다 사지도 못했어요. 여기서 잡혔던 거 그냥 얼마 안 들어가서 한 2천 들어간 거는 아직도 들고 있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놓쳐버려 가지고 조금 배가 많이 아픈 종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슈가 나와서 폭등하더니 장 막판에 넥스트 트레이드 특징상
이렇게 좀 쏘아 버렸는데요. 내일 한 번 더 쏘면 이것도 단기 고점 나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좀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좀 보다가 일부 가지고 넘어가네요. 일부 가지고 넘어가고 있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많이 올라서 아무튼 내일 좀 더 올라가게 되면 단기 고점을 다 쳐버릴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혹은 내일 오전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올랐기 때문에 좀 밀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대장이고요. 화장품은 다 좋아요. 한국 콜마도 좋은데 단기 상승폭이 있고, 대안주로는 코스맥스도 조정받으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VT도 눌러주면 좋은 종목이다. 중국에 대한 이제 위생 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VT 제품이 중국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좋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빠지면 올라가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SMCG라든지 이런 쪽은 너무 팔딱팔딱 되기 때문에 볼 건 아닌 것 같고, 폼텍코리아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는 종목 관심 갖고 보는 정도에서 화장품은 지켜보려고 합니다. 많이 볼 필요는 없다. 세네 개 정도 종목군들 계속 팔로우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마 리서치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시가총액이 지금 4조가 넘어가면서 사실상 예전에 시가총액이 파마 리서치가 2조 원대였는데 4조 원대까지 넘어왔고요. 코스닥 시총이 많이 바뀌었죠. 기존에 제약바이오 중심에서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알테오젠, 그 다음에 HLB 이후에 지금 보면은 시가총액 6위가 휴젤이에요. 4조 6천억. 그 다음에 클래식스, 그리고 제약바이오의 펩트론이 8위, 파마 리서치가 9위로 10위권에 진입을 했다. 이만큼 제약바이오 안에서 뷰티 쪽의 위상이 커졌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즉 시장의 지금 판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항상 시총의 변화를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시총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전력 인프라 쪽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포르투갈, 스페인의 이 전례 없는, 유례 없는 정전으로 인한 흐름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은 수출 데이터 측면에서 이런 전력 인프라는 저는 계속 좋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일단 뭐 변압기들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가는 걸로 생각이 들고, 뭐 일진전기는 캐파를 엄청 늘려놨기 때문에 전선과 변압기 두 개 다 연동이 됩니다. 만약에 빠지게 되면 좀 봐야 될 것 같고, 포르투갈, 스페인의 대규모 정전은 글로벌리하게 이러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심어 줬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빠지면 좀 들어가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진전기, 산일전기,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렇게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고, 특히 효성중공업은 신고가 돌파가 임박입니다. 보통 이런 구간에서 한번 접고 살짝 밀렸다가 뚫으면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 이하권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말씀 전해 드리고요. 얘도 박스권의 길이가 좀 길죠. 뭐 중간중간에 많이 밀리기도 했지만은 이 박스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되면 뭐 여기서 뭐 폭등해서 뭐 한 30% 40%를 본다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 이상의 상승폭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아주 빠른 구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도 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전력 인프라 뿐만 아니라 BHI라든지 GNC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S&T 에너지까지 일제히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을 해 주는데요. 여기서 가장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던 BHI,
연 이틀 외국인이 6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단기 이틀 만에 지금 3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또한 음봉 매집이 발생을 한 거죠. 음봉 매집이 발생을 하고 이 음봉을 돌파를 해서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요. 일단 신고가 0에서 슈팅이 나왔고 언제든지 이런 구간에 내려오게 된다면 좋은 위치에서 또 매수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 만만해 보여도 한번 돌파하고 밀리기 시작하면 깊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깊게 나오면 그때 서서히 다시 보면 되고 지금은 추격 매수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내일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이 구간은 사상 최대 매물대가 있는 자리예요. 이 구간. 만약 이 구간이 뚫리게 되면 좀 더 가는 거고 못 뚫리게 되면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고 그런 자리에 좀 놓여 있고 실적 발표에서 지난번에 수주 가 늘어나고 올해 뭐 영업이익 증가치 등이 나오면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좀 해줬는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컨콜에서 확인이 된다면 뭐 적어도 이런 구간은 터치를 시도하지 않겠냐 정도 두산 에너빌리티 생각이 들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은 좀 무겁습니다. 종목이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 전에 많이 올라간 거는 재수 없으면 하나 오션처럼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인벤티지 랩인데요. 오늘 매매가 조금 저는 아쉬웠어요. 아침에 방송하다가 이 구간 눌림으로 들어가서 두 번 정도 매매는 한 거고요. 뭐 수익 잘 내고 여기에서 인터넷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매매하고 싶었던 종목을 아침에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사무실에서 9시 땡 하니까 인터넷 정지돼 가지고 여기죠. 9시 땡 하니까 못 보니까 뭐 2, 3분 만에 상한가까지 들어가서 매우 아쉬웠던 종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쉬워서 매매는 못했고 당연히 오늘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투자 경고에 들어가는 거죠. 투자 경고로 인해서 내일 아마 개파락을 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명확하게 어느 선을 타고 가냐 3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죠. 내일도 빠지면 3일선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 아침에 3일선 타고 가듯이 이 3일선 타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도 3일선을 타고 갈 확률에 배팅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SKT 관련된 종목군들 대거 올랐는데요. 저는 이거 오늘 뭐 상따도 별로인 것 같다 뭐 등등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블랙 테마를 너무 끌고 가기보다는 그냥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내일도 뭐 ST팜이라든지 종목 볼 것 같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리고 고영도 아침장에는 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장에는 거래대금을 뭐 이때도 강하게 들어왔었고 오늘도 거래대금을 살짝 튀어났는데 내일 애프터 마켓에서 그러니까 장전 마켓에서 이렇게 한 번 정도 들어 올릴 수도 있으니 딱 그 점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뭐 일정적으로 보면 한동훈 뭐 2강 체제로 가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재명 대검에서 이제 판결을 좀 남겨놨죠. 갑작스럽게 5월 1일로 판결한다 하고 시간 내에서 뭐 이재명 관련주가 되고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등 강한 흐름 보이는 등 좀 변동성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정치 테마주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하더라도 정말 선수 영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손절 타이트하게 잡고 문 앞에서 여차하면 바로 탈출할 수 있게 그렇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지금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 섹터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 YG엔터 차트 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뭐 살짝 밀렸다 갈 수도 있는데 살짝 밀리게 되면 눌리면서 매수로 대응을 해도 지금은 구간상 깊게 눌리고 나서 지지받고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뭐 최대 매물대 구간에서 뚫고 여기도 최대 매물대 구간이 있기는 하죠. 과거의 영광대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구간이 뚫리면 한 차례 정도
뭐 74,000원, 5,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구간이라 그 점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으로 여기서 강하게 슈팅이 나왔는데 이거를 꺾고 내려와 버리면 자칫하면 또 그 자리가 또 상투가 될 수도 있는 자리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다 고려해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엔터 섹터도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